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잠깐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과 달리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뭔 얘기가 있었냐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 타고난 재능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후천적인 노력이 결정적인 거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세계 정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미국의 어느 교수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건 틀린 말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확인한 게 진짜다. 발표를 했는데 타고난 재능이 이 스포츠 스타들이 미국에서 NBA 이런 거 유명한 선수들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 선수들이 그런 정상급에 올라갈 수 있는 재능이 몇 %나 기여했나? 노력이 몇 %, 재능이 몇 %냐?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하는데 왜 누구는 정상이 되고 누구는 후진, 2진에서 2군에서 뛰고 이렇게 되냐? 어떤 경우 대다수는 거기도 못 들어가지 않냐? 2군도. 근데 뭐라고 했냐면 스포츠는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아 한 번 이렇게 슬쩍 봤기 때문에 근데 스포츠는 타고난 재능이 75% 정도 결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재능이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것저것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그 성적은 타고난 머리가, 타고난 재능이 97% 결정한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성적을 잘못 받았나? 좀 위로가 되세요. 제가 보니까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공부를 안 해. 근데 죽도록 공부하는 사람 치고 1등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봤어요?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만 세상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재능이 없어 이런 열등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요즘 우리 세상이 좋아하는 재능이 있거든. 공부 잘하는 거, 또 스포츠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음악 잘하는 거, 그림 잘 그리는 거, 이 몇 가지만 있지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건 타고난 재능이다. 그래요. Natural ability. 타고난 재능. 그 다음에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또 자기가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기술을 습득을 했어요. Acquired skills. 그러니까 이건 습득한 기술. 그 타고난 재능과 습득한 기술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공부해왔던 성령의 은사, 이 세 가지를 다 합해서 은사라고 그래요. 영어로 우리 교수님이 없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giftedness. 그런 말을 만들었어요. 은사는 타고난 재능, 습득한 기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이 세 가지가 합해서 은사라고 한다. 보세요. 누구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밥 먹고 살만한 기술은 다 있단 말이에요. 곰도 재주 넘는 기술이 있고 군뱅이도 굴르는 재주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재주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는 이 세상 구조가 어떤 재주는 돈을 많이 주고 어떤 재주는 돈을 너무 조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이런 게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자기가 타고난 재능 가지고 하루 세끼 밥 먹는 건 지장 없도록 공평하게 해주셨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믿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대부분 그렇게 안 믿거든요. 근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재능이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음악한다 그러면 밥 굽는다 그랬어요. 그림 그린다 그러면 환쟁이라고 그랬어요. 쟁이. 고운 말로 안 불렀어요. 왜? 그 돈벌이 안 된다. 우리 어렸을 때 운동하고 뭐 야구 잘하고 이러면은 맨날 혼났지 격려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공부보다도 운동 잘하는 게 훨씬 좋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학교 안 보내고 전부 미국 유학 보내가지고 푸른 초장에서 맨날 놀게 하잖아. 골프 유학 온 사람이 지금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만 해도 한국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운동 잘하는 게 훨씬 더 돈벌이도 좋고 세상에서 살아가기 좋은가 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 타고난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타고난 재능. 타고난 재능이란 뭐냐? 사람에게 태어날 때 주어져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능력, 기술, 재주 또는 소질이다. 이게 타고난 재능이에요. 이 타고난 재능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뭔 이야기를 딱 들고 뭘 딱 보면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분석 이런 거 안 배우잖아요. 근데 타고났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잘해. 제 친구 목사님 중에 뉴욕에 있는 그 조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운동 타고난 기술이 얼마나 탁월한지 맨날 욕먹어, 이분은. 생전 처음으로 친구 목사님들하고 골프를 치러 갔는데 자기가 제일 잘 치는 거예요, 골프를. 그러니까 조 목사 손 거짓말쟁이 알깐다고 그러잖아요. 왜? 숨어서 혼자 다 해놓고 안 친다고 그래놓고 오늘 보니까 그 들통이 났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래, 목사님 제가요 다시는 안 갔어요. 사람들이 나는 너무 욕을 해요, 이래. 자기는 탁구를 쳐도 골프를 쳐도 농구를 해도 뭘 해도 운동에 관한 건 배울 필요가 없대. 그냥 들어가서 뛰면 보통 사람보다 훨씬 잘한다는 거예요. 타고난 재능이죠. 목사님 안 됐으면 지금 돈 많이 버는 스포츠 스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타고난 재능은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눠요. 창의적인 능력이 있고 인식 능력, 그 다음에 육체적인 민첩함, 그 다음에 관계적인 능력. 이 4가지 영역이 있어요. 이게 타고난 재능이에요. 이게 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뭘로 주님을 섬기냐? 타고난 재능으로 주님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도 성령의 은사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타고난 재능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요즘은 다 목사님은 설교 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은 설교도 잘 못해, 행정도 잘 못해, 잘 못해. 그런데 관계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하고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지 하여간 교회가 아픈데, 설교 못해도 목사님의 관계적인 능력으로 더 큰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관계적인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창의적인 능력에는 뭐가 있냐? 예술적 재능, 드라마, 음악 이런 게 다 창의적인 능력이에요. 인식 능력은 사고방식, 지적인 능력, 암기력이라든지 이해력이라든지 분석력이라든지 논리력이라든지 이런 거. 어떤 분은 그냥 농담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이 논리적으로 착착착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써가지고 와도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금년에 제가 3명 박사학위 논문 지도를 하는데, 한 분은 다 쓰고 이제 갔고, 한 분은 지금 열심히 쓰고 있고, 한 분은 다 써가지고 왔는데 너무 내가 힘들었어요. 걱정이 많이 돼.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문장력이 탁월한 분을 고용을 해가지고 문장 전체를 고쳐야 논문이 통과될 것 같아요. 그랬어요. 정말 논문이 아니에요. 그분도 지금 나를 만나러 와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 같을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런
사고 자체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 타고나지 못해서 그래요. 아마 그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관계적인 능력이나 창의적 능력이나 뭐 다른 거 주셨겠죠. 그러니까 목사를 불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술적 재능, 창의적 재능, 타고난 능력 가운데 창의적 재능에 예술적인 게 있어요. 그림 그리는 거, 도안하는 거, 또 춤추는 거, 무대 디자인 같은 예술적 프로젝트를 위한 창의적인 설계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 바로 위에 언니 큰딸이 이런 거 해요. 무대, 영화 감독, 그 무대 감독 이런 거 해요. 프랑스 가서 유학하고 와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잘 나간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쪽을 모르니까는. 근데 그 남동생은 도도하라 주인공이에요. 드라마 도도하라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어요. 현재 하고 있는 거. 거기. 그 집은 다 그쪽이에요. 이 예술적 재능을 타고났어요. 둘째 딸도 지금 프랑스 가서 유학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공부하고 있어요. 디자인인가요? 하여간 그쪽이야 다 예술적 재능. 근데 그 엄마가 뭐 했냐? 그 의상 디자이너인데 지금도 자기 옷을 고상하게 만들어 있거든요. 예술적 재능. 그 다음에 드라마에 관련된 재능도 창의적 재능인데 연기를 잘한다거나 개성 있는 인물을 창조를 잘한다거나 드라마를 통한 메시지 전달, 그리고 이 드라마 하는 사람들은 암기력이 좋아야 돼요. 그 다 이렇게 대사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거의 위축되지가 않아요. 사람들 앞에 서면은 오히려 당당해지고 더 자연스러워지고. 이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둘러 앉아있으면 조용한 사람들이 많다네요. 근데 무대만 서면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연기를 잘해요. 드라마에 관련된 재능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고 되게 웃었어요. 이 드라마에 관련된 이 타고난 재능 있는 사람들이 힘이 좋대요. 왜 힘이 좋을까 생각해보니까 연극 하는 사람들 잠 안 자고 하잖아. 며칠씩.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음악과 관련된 재능, 음악적인 귀, 좋은 목소리, 작곡이나 창작, 음악, 악기 연주, 음악을 정리한다든지 부상하는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 이런 게 타고난 재능 가운데 창의적 재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은 우리 한국이 창의적 재능을 최고로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요즘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악기 하나쯤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이 미국의 학교에서 코리안 그러면 다 태권도 하는지 알고 코리안 그러면 다 피아노 칠지 안다고 그러더라고. 그만큼 이쪽에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고 이걸 개발시켜 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타고난 재능 가운데 인식의 능력이 있는데 사고방식과 관련된 인식 능력이 있어요. 사고방식과 관련된. 이런 걸 우리가 알면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있구나.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저분은 이런 은사가 있구나. 이런 재능이 있구나. 그쪽으로 개발시켜주고 일을 시키고 그래야 되겠죠. 사고방식과 관련된 능력 가운데는 성취지향적이다. 다양성을 존중한다. 경쟁적이다. 탁월함을 지향한다. 인생에 대한 훈련된 접근을 한다. 지구력, 인내, 결단력 또는 끈기가 있다. 기업가적인 또는 선구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신실함을 중요하게 여기고 높은 수준의 헌신 또는 충성을 추구하고 고립주의적인 경향이 있다. 고립주의적인 경향. 스스로 동기부여를 잘한다. 누가 뭐라고 말 안 해줘도 해라 잘한다서 안 해줘도 스스로 동기부여를 잘한단 말이에요. 이 사고방식의 재능적으로. 그리고 낙관주의적인 감각, 업무 중심적,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관대한 견해. 이런 사람들이 사고방식에 관련된 인식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지적인 능력에 관계된 것, 지력에 관계된 것, 생각과 문제 해결에 창의력이 있음, 학교 공부가 쉽다.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정말 다른 건 다 어려워요. 근데 공부는 정말 쉽더라고요. 왜 쉽냐 그래? 쉬워요 그냥. 스스로 정한 방향의 공부를 할 수 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해요. 특별히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부터 공부의 재미를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신학 공부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제 타고난 재능과 인식 능력, 논리적 사고, 분석력, 이게 신학 공부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공부 잘한다고 그러면 제가 민망해요. 제가 노력한 게 없잖아요. 타고난 재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호기심이 많은 본성, 직관이 좋다. 직관, 탁 꿰뚫어보는, 사실과 통계를 잘 기억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통계로 지금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뭘 보면 통계 같은 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대체적인 상황을 잘 파악한다. 분석적 또는 개념적인 지각력이 있다. 평가와 반성적인 사고를 잘한다. 전략적인 사고와 계획을 잘한다. 시스템, 구조 또는 모델들을 이해하거나 개발할 수 있다. 이게 지력에 관계된 인식 능력, 타고난 거예요. 우리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주로 여기서 공부하는 학교 공부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학교 공부에서 끝나지 않아요. 지적인 능력 있는 사람은 모든 사회에 나가서도 여전히 그쪽 분야에서 자기 강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고방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타고난 재능 중에 육체적인 민첩성이 있잖아요. 개인 운동을 잘하고 단체 운동을 잘하고 춤 잘 추고 움직임을 잘해요. 그리고 솜씨, 손으로 하는 걸 잘해. 체격 좋고 지구력 좋고 힘이 좋아요. 이런 육체적인 민첩성에 관계된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평생에 에너지가 넘쳐본 적이 없어요. 이 체력적으로. 저희 집 사람이 제가 총회본부 근무할 때 퇴근해가지고 집에 2층 집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집에 앉아서 계단에 이 발자국 소리 듣고 난지 알았대요. 어떻게 알았냐니까 이 발 하나하나 올리는 게 천근 만근으로 걷는데요. 내가 녹초가 돼가지고 퇴근하니까 늘 피곤해요. 제가 생각으로는 엄청난 열정이 있는데 이 몸이 체력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래서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계획만 세우고 포기한 게 너무나 많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체력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도대체 저 양반은 피곤을 몰라. 지칠 줄을 몰라. 저는 지금까지 밤새워 기도도 못 해봤고 밤새워 공부도 못 해봤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3일씩 일주일씩 꼬박꼬박 밤을 새우고도 거뜬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딴 세상 사람같이 보여요. 타고난 재능이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다음에 타고난 재능 가운데 관계적인 능력이 있어요. 관계적인 능력. 지도력, 동기부여에 나타나는 능력이 있고 의사소통에 나타나는 관계적인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나타나는 그 관계적인 능력이 있어요. 지도력이 뭐냐면 책임감이 높은 사람, 사역을 충족시키고 또 만들어내는 사람, 사무실의 시스템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사람, 사건들을 조직하고 계획한다. 수련회를 간다 그러면 교회가 탁탁탁 짜가지고 누구 시켜가지고 자기는 별로 일 안 해요. 다 일이 되게만 해. 그런 그 지도력이 있는 거죠. 설득적인 성품, 사람들 잘 설득을 해요. 동기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마무리를 잘하고, 비전과 목표 설정을 잘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잘하고, 팀워크도 잘 이루고, 이게 다 타고난 재능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 타고난 재능 다음에 습득한 기술이잖아요. 타고난 재능 중에서 자기가 개발하여 습득한 기술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타고난 재능이 없는 것을 연습해가지고 기술로 습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좀 약해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타고난 재능에서 그걸 개발하면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출발했을 때 쭉쭉 뻗어나가죠. 음악적 재능 있는 사람이 피아노를 배우면 금방 쳐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뜬 걸 보니까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피아노를 6개월인가 8개월을 배웠대요. 피아노를. 근데 그 아이가 초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더만요. 피아노를 너무 잘 치고 자기가 작곡도 엄청 많이 해놨고
그 1년도 안 배운 아이가 작곡 노트가 이렇게 노트를 갖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강호동을 위해서도 노래 하나 작곡해갖고 왔더라고. 그리고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나와가지고 피아노를 이렇게 건반을 여러 개를 한 번에 땅 치면요, 도미솔라시 이렇게 그 음을 다 알아내요. 초절대음가. 그래서 걔는 1년도 안 배웠는데 뭐 너무 잘 치는 거예요, 피아노를. 근데 내가 아는 누구는 몇 년을 배웠는데 지금 피아노 못 쳐요. 자,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에 나타난 관계적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언어 능력이 탁월해요. 언어 구사력이 좋아. 그래서 개인이든지 1대1이든지 1대 소그룹이든지 대중 앞에서든지 자기 의사 표현이 아주 자유롭고 명쾌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해요. 그 다음에 시각에 의한 의사소통도 잘해요. 이렇게 무슨 뭘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금방 사람들이 알아듣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문서에 의한 의사소통, 이렇게 글로 써서도 의사소통을 잘해요. 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능력을 가진 관계적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동정심, 감정이입, 돌봄, 온유한 성격, 이런 거예요. 어린이들과 잘 지내고, 외교적인 또는 그 교섭 수완이 좋고, 잘 들어줘요, 사람들 이야기를. 친구를 쉽게 사귀고, 다른 사람들에게 민감해서 저 사람의 뭐가 필요한지 금방 알아채고, 그걸 이렇게 얼른 도움을 주고,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나 집단과 쉽게 섞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타고난 재능으로 관계적 능력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지금 제가 쭉 4가지 큰 영역으로 설명을 했는데 나는 저런 거 없는데 그게 더 많지요. 나도 저거 있어. 그래도 그것도 많이 있죠. 있어요, 다. 그거를 이제 잘 기억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기술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고난 재능, 그 재능만 믿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타고난 재능만 가지고 노력하지 않고 그걸로 성공하기는 어려워요.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재주를 타고났어도 그 타고난 재능 위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조용필 정말 노래 잘하죠? 제가 평생에 유행가 CD, 카세트 테이프 2개 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조용필. 그런데 그 조용필 씨가 이 목에서 피를 동이를 쏟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목소리, 노래, 이 득음을 위해서. 제가 요즘에 송소희 좋아한다고 몇 번 얘기했죠? 송소희도 엄청 연습을 해요. 진짜 연습 많이 하더라고요. 폭포수 밑에 가서도 연습하다가 포기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타고난 재능이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 이 타고난 재능과 관련돼서 훈련을 하면 훨씬 효율성이 좋아요. 우리 성도 중에 신앙심도 좋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그러는데 제자훈련 딱 싫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요? 이 타고난 재능 가운데 지적, 인식적 이런 쪽에 은사가 부족한 사람들은 공부하는 거 싫어요. 내가 학교 졸업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데 또 공부냐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 그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공부하는데 박사들이에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일할 사람이 없대요. 공부하는 것만 좋아하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만 좋아하고 어디 봉사하자 그러면 사람 별로 없대요. 자기의 은사대로 타고난 재능에 맞춰서 신앙훈련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타고난 재능에 지적 능력이 없어도
제자훈련 양육반은 다 해야 돼. 그것도 안 하면은 신앙의 기본이 안 되잖아요. 그건 해야 돼. 오늘은 습득한 기술은 다음 주에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재주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 재주가 뭐지? 내가 타고난 재능이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재주를 하찮게 여기고 남이 가진 재주를 귀하게 여기는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남의 걸 부러워하면서 그거보다 더 좋은 내 것을 그냥 개발하지 않고 묻어둬버리는, 사상시키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좀 획일성이 있잖아요. 획일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다양성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을 두 명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도 완전히 틀려요. 모양만 비슷해요. 그 정도 다양성이 하나님의 창의력이라면 우리도 타고난 재능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만족하고 성취도가 높은 그런 쪽으로 내가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 방언, 예언 이런 그런 은사만을 은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태어날 때 주신 그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이렇게 믿고 열심히 찾고 개발하고 그래서 즐겁게 하나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